카카오, 네이버 같은 IT 기업들의 주가가 급등할 때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았던 통신주. 자, 주가는 올해 초 코로나 타격 이후 조용히 조정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의 경우 최근 빠르게 회복세를 보이면서 지난 3월 23일 찍었던 16만 원대를 벗어나 1년 최고가를 향하고 있고요. 10년 최고가가 30만 원대인 점을 감안하면 주가가 상승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KT와 LG유플러스도 3월 말에 바닥을 벗어나 3년 최고가를 향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세 회사들의 실적을 보니까 모두가 타격을 받아 힘들다고 말하는 코로나 시기에도 지난 1분기에 이어 2분기까지 양호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먼저 대장주 SK텔레콤은요, 2분기 매출액 4조 6,028억 원, 영업이익 3,595억 원으로 1분기 대비 매출은 3.4%, 영업이익은 19% 늘었고요. KT는 매출액 5조 8,765억, 영업이익 3,418억 원으로 1분기 대비 매출은 0.8% 늘고 영업이익은 10.8% 줄었습니다. 하지만 전년 대비로는 18.6% 늘었고요. LG유플러스는 매출액 3조 2,726억 원, 영업이익 2,397억 원으로 1분기 대비 매출은 0.4% 줄었지만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59.2% 늘어난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엄청난 서프라이즈라고 말하기에는 뭔가 부족해 보이지만 그렇다고 그냥 지나치기에는 쉽게 넘길 수 없는 통신주의 터닝포인트들 어떤 것들이 있나 짚어봤는데요. 가장 먼저 생각해봐야 할 건 역시 파이가 가장 큰 부분이겠죠. SK텔레콤, LG유플러스 같은 통신주들의 가장 기본적인 매출원은 바로 핸드폰 요금이죠. 스마트폰 보급률이 무려 95%에 달하는 한국에서 통신사들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캐시카우이긴 하지만 거의 전 국민이 가입하고 있는 만큼 가입자 수를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결국 요금제가 가장 중요한 열쇠가 아닌가 싶은데요. 많이들 들어보셨을 5G의 상용화가 이제 막 시작됐다는 점이 기회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5G가 뭔지 짚어보면요. 최대 속도가 20GBps에 달하는 이동통신 기술, 4세대 이동통신 LTE에 비해 속도가 20배가량 빠르고 처리 용량은 100배 많은 정말 빠른 통신 기술을 말합니다. 세계 최초로 서비스를 시작했던 2019년 4월만 해도 3사 합산 27만 명이었던 5G 가입자 수는 2020년 1월 기준 495만 명까지 늘었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저는 아직 KT에서 LTE 요금제를 쓰고 있는데요. 5G 요금제를 봤더니 시작가가 55,000원이더라고요. 평균 요금이 한 8, 9만 원 하다 보니까 5G 가입자가 늘면서 통신사 실적의 핵심이 될 사용자 한 명당 평균 이용 요금도 늘고 있습니다. 사실 최신 스마트폰들이 대부분 5G 지원 단말기로 출시가 되면서 결국 단말기 교체 수요가 자연스럽게 5G 가입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죠. 유진투자증권은 처음 LTE가 도입됐을 때도 30개 분기 동안 꾸준히 보급률이 확대됐고 2012년 1분기부터 시작된 LTE 도입 효과로 10분기 동안 매출이 증가했고 2년 뒤인 2014년 3분기 정점을 찍었다는 점에 비춰봤을 때 5G도 비슷한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도 이 늘어나고 있는 5G 가입자를 기반으로 한 고객당 이용요금의 상승세가 2022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히기도 했고요. 소비자들을 단순히 5G로만 유인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이 5G로의 발전과 언제 어디서나 미디어를 소비하고자 하는 트렌드로 많은 사용자들의 시간이 TV 대신 넷플릭스 같은 OTT로 흘러가고 있죠. 통신의 발달로 이런 현상을 가속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이 스마트폰은 이제 뉴스도 보고 영화도 보고 하는 여가 생활 그 자체가 됐죠. 통신 3사가 이미 콘텐츠 제작 역량을 확대하는 걸 고민해온 상황에서 유튜브와 넷플릭스의 습격에 미래를 걱정하고 있는 케이블 TV 인수는 어쩌면 정해진 수순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올 2분기 LG유플러스가 CJ 헬로비전을 인수했고 최근에 SK 브로드밴드가 T브로드를 인수했습니다. KT 스카이라이프는 현대 HCN을 인수하겠다며 6천억 낼게 선언을 한 상태고요. 단순 케이블 TV 인수뿐 아니라 OTT 서비스까지 진출하면서 경쟁은 치열해질 전망인데요. 이미 SK텔레콤은 지상파와 협업한 웨이브를 넷플릭스 대항마로 내놓으면서 270만 명의 구독자를 모은 상태고요. 2023년까지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에 3천억을 투자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KT는 시즌이라는 서비스를 통해 TV, 영화뿐 아니라
시즌 오리지널을 선보이고 있고 넷플릭스와의 제휴도 마쳤습니다. LGU 플러스가 이미 넷플릭스를 독점 공급하며 IPTV 가입자를 늘려온 만큼 OTT 잡기는 앞으로 가열화될 가능성이 크죠. 자, 오죽하면 아직 국내 진출도 안 한 넷플릭스 대항마 디즈니 플러스와도 경쟁적으로 물밑 접촉에 나섰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LTE 등 이전 세대와 다른 5G 콘텐츠로 승부를 예고하고 있는데요. SK텔레콤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스박스, LGU 플러스는 엔비디아와 제휴의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를 내놓고 KT도 자체 5G 스트리밍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게임이나 AR, VR 같이 상당한 트래픽을 필요로 하는 콘텐츠를 많이 담는 방식으로 콘텐츠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결국 통신의 콘텐츠를 더하면 구독 모델로 소비자들을 잡아서 가격 인상에 대한 저항감을 완화시킬 수 있고 또 하나의 플랫폼으로 진화할 수 있다는 점은 통신주들의 매출을 높이는 쪽으로 기여할 수 있는 하나의 포인트죠. 5G의 기회는 개인 고객들이 내는 휴대폰 요금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점도 주목해봐야 합니다. 코로나가 낳은 언택트 트렌드는 결국 재택근무, 온라인 수업 등 결국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수요를 폭발적으로 늘렸죠. 자, 이런 기술들이 가져오는 사회적 변화도 결국 통신이라는 인프라가 없으면 무용지물이라는 점에서 이 5G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주들의 매력이 부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2026년이면 5G 기반의 ICT 산업 글로벌 매출이 1.3조 달러에 이르고 우리나라만 놓고 봐도 2030년 47조 7천억에 달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죠. 자동차, 미디어, 보안, 라이프케어, 에너지 등 타산업과의 융합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핵심 인프라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보니 이미 기업들의 수요는 증가 추세입니다. SK텔레콤은 당장 한솥밥 먹는 식구인 SK하이닉스의 5G 스마트 팩토리를 추진 중입니다. 스마트 팩토리에서 모든 게 자동화돼서 인공지능이 설비를 관리하고 고장까지 예측을 하죠. 삼성전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굵직한 기업들까지 고객사로 모시기 위해 5G 스마트 팩토리 얼라이언스도 이미 2018년 출범을 했습니다. IoT나 인증, 클라우드 등 기업 전용 사업에 진출한 데다 자회사인 ADT캡스 그리고 SK인포색을 통해 관련 매출을 늘리고 있죠. 이에 뒤질세라 현대로보틱스에 500억을 투자한 KT의 경우에도 지역화폐 사업 등 B2B 사업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 수요 증가로 B2B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했다고 합니다. 특히 클라우드나 블록체인 같은 4차 산업혁명 기술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 분야 매출이요 연간 16%나 성장했습니다. LGU 플러스의 기업 인프라 수익은 연간으로는 2.7%, 분기로는 10%나 성장하기도 했고요. 한국투자증권은 4G가 B2C 시장만 공략할 수 있었던 것과 달리 5G는 B2B 시장도 공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기존의 통신망 업그레이드, 중계기 구축 등 하드웨어적인 면에서 벗어나 서비스 플랫폼 측면에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핵심엔 인공지능이 있습니다. SK텔레콤은 인공지능 스피커 누구 개발에 이어서 모빌리티 서비스 팀앱A를 적용시키는 등의 행보를 보이고 있죠. 2015년 이후 디지털 건강관리 회사 인바이츠 헬스케어, 이스라엘의 의료장비 기술 기업, 자율주행 스타트업 인수에 685억을 들여왔습니다. 현대자동차나 네이버와 비슷하게 빠르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수합병을 택한 거죠. KT는 아예 인공지능 회사가 되겠다 선언까지 했습니다. 인공지능 스피커 기가진을 활용해서 아파트, 호텔, 자동차까지 AI화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는데 올 11월부터는 필리핀의 AI 호텔 시범 적용을 준비 중이고 러시아 1위 이통사인 기가진이 기술 컨설팅도 제공합니다. LGU 플러스는 2017년 네이버의 손을 잡았죠. 인공지능 스피커 우리집 AI에 이어 클로바 클락도 함께 출시했습니다. 같은 계열사 직구인 LG전자까지 AI 기술에 협력하기로 결정하면서 플랫폼으로서의 매력이 점점 부각될 가능성도 크죠. 21대 국회 들어 통신주의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것도 꼭 살펴봐야 할 포인트인데요. 통신 3사는 국가 기관 산업인 통신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를 피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먼저 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이 얼마 전에 통과가 되면서 해외 콘텐츠 제공사들이 망사용료 등을 낼 수 있는 기반도 마련이 됐고요. 요금 인가제가 폐지되면서 통신 3사의 요금제를 통신 3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여력도 생겼습니다. 물론 여기에 통신사들이 망사용료나 요금제로 횡포를 부리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이 회사들의 경제적으로는 유리한 환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죠. 여기에
한국판 뉴딜의 디지털 뉴딜을 큰 축으로 삼은 정부도 5G 육성책을 적극적으로 펼 가능성이 더 커졌습니다. 정부가 5G 신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30조를 쓰겠다고 선언한 만큼 통신사들의 역할은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여기에 고배당이 주는 매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8월 25일 종가 기준 SK텔레콤은 4.04%, KT는 4.53%, LG우플러스는 3.23%의 배당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과도한 마케팅 비용으로 영업이익이 줄어든다는 약점까지 보완해 하반기에는 수익성 개선이 이뤄진다면 짭짤한 배당 수익을 기대해 볼 만도 한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살펴보고 나니까요. 언택트 관련주에 왜 통신주를 몰랐지? 당장 사야 하나 싶죠? 하지만 저는 항상 균형을 맞추잖아요. 리스크 요인도 짚어봤습니다. 한번 끝까지 들어보시고 결론을 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통신사가 굉장히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결국 사업 모델이 한정되어 있다는 건 제약 요인입니다. 자, 이것저것 시도는 하는데 결국 돈 버는 구석은 정해져 있다는 거죠. SK텔레콤은 전체 매출의 65%, KT는 30%가 무선 사업이고 LG우플러스도 40%가 무선 사업입니다. 5G 가입자가 어느 정도 확충되고 나서는 추가로 상승률이 없을 수 있다는 약점을 갖고 있고요. 여기에 IPTV까지 더해져서 치킨 게임을 펼치며 출혈 경쟁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요금 인가제 폐지 등 통신주의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긴 했지만 이게 더 싸게를 외치며 상대에게서 가입자를 빼앗아오려는 경쟁 도구가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다는 점을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5G 인프라가 과연 얼마나 빨리 자리를 잡을까에 대한 것도 고민의 요소인데요. 아직 LTE를 고집하는 저 같은 사람들도 많은 이유, 후기를 보니까 가격만 비싸고 품질은 그대로라는 후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신규 고객이라면 몰라도 5G에 아직 큰 관심이 없는 저 같은 사람들을 유치하려면 결국 정말 다르다를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런 유인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기업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5G가 사회 전반에 안착하려면 결국 자율주행이나 원격 의료 같은 4차 산업혁명의 기술들이 일상으로 자리 잡아야 할 텐데요. 아직은 기대감만 있는 상황이죠. 규제나 기술 발전의 한계로 아직 상용화 단계가 오지 않은 상태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지만 도대체 언제? 라는 희망 고문이 될 수도 있는 문제죠. 자, 그리고 인공지능, OTT같이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는 신사업 분야에서의 전망이 그렇게 밝은지도 의문입니다. 요즘 쿠팡과 롯데의 상황을 보면요. 전통 기업들의 체계적인 조직 구조, 그리고 베테랑급 경험, 그리고 거대한 인프라 같은 자산보다는 카카오, 네이버와 같은 IT 기업이나 쿠팡이나 왓챠 같은 거대 스타트업들의 기민한 움직임, 그리고 플랫폼과 커뮤니티라는 자산이 더 주목받는 요즘이니까요. SK텔레콤은 카카오의 지분 교환에 삼성과 AI 협의체를 꾸릴 예정이고 LG우플러스와 KT는 AI 원팀을 꾸리는 적과의 동침을 선택하기도 했지만 글쎄요. 과연 여기서 새로운 캐시카우를 창출할 명확한 사업 모델을 찾을 수 있을지는 아직은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주식 투자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건 눈에 보이는 숫자들일 수도 있지만 기대감일 수도 있죠. 때로는 이 기대감만으로 고공행진을 하는 주식들도 많으니까요. 지금의 통신주들을 보면 아직 눈에 명확하게 들어오지 않는 큰 그림들을 그리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단순히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서 벗어나 4차 산업혁명에서 신성장 동력을 찾으려는 통신주들의 미래,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과연 경기방어주, 막스권에 갇힌 주식이라는 이름표를 떼고 성장주가 될 수 있을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신지은의 경제백과 계속해서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할게요. 저는 다른 주제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